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84세 되신 할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단조롭고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언제쯤 죽을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전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어르신 뭐 지금 84세인데 아직 90살까지 넘어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실망스럽네 젊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 사시는 그 상황에서 조금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이제 노인정 같은 데 좀 다니시면 좋을 텐데, 그냥 차종이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그 75세 때 이제 황혼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80세까지는 그 뭐 사시던 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오라 해서 뭐 밥도 같이 먹고, 또 그분들도 뭘 싸가지고 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님이 몇 번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어머님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 방을 조금 더 큰데, 집을 좀 큰 데로 좀 이사할 테니까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 그거 해가지고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그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야 나는 안 간다. 내가 왜 거기 가서 감옥 소리 하냐. 그래갖고 근데 그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운상으로 보니까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이제 그 살아오면서 굉장히 강해서 이 사주가. 근데 그 언냐 78세가 지금 78대운을 가고 있거든요. 요때 여기에 상당히 내가 어떤 에너지가, 내 기운이 상당히 빠질 때요. 그렇지 않아도 이때쯤 되면 연세가 80이면은 그거 웬만한 분들은 거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이게 변치 않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드셨어도 목소리라든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건 하나 어디 아픈 데 없으시대.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요때가 지금 귀가 조금 얇아질 때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신강한 사주가 힘이 쭉 빠져나가니까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아들 집으로. 그때 이제 3억 5천을 가지고 있었대요. 3억 5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그 새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기 투자하시고 그 아들 집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혹시 나이 드신 분이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참고로 하셔야 돼. 이제는 그 아드님이 뭐 어머님 속여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요새 어떤 게 많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 혼자 계시고 돈 좀 뭐 1, 2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아들 집으로 이렇게 합치자 그래가지고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가요? 나는 전혀 쓸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내 돈 투자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갇혀 있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TV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움직여야지 이게 식사, 시장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뭘 많이 드시고 좀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잠을 몸이 고뇌해야지, 내가 좀 움직여야지 이게 잠이 오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금 4년째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뭐 아무 낙이 없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내가 긴장할 일도 없고, 눈 떠가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나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그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어쨌든 아드님이 효자노를 하시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돈을 그걸 가지 마시고 절대로, 지금 연세도 아직 84세지만 그렇게 정정하신데
그때 이사 오지 말고 거기에 계셨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뭐 후회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팡이라도 짚고 그 옆에 그 노인정에 좀 가셔갖고 이렇게 소일 좀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했더니 또 그런 데 가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도 지금 이렇게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했더니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을 넓힌다고 있는 돈을 다 아들이 가져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은 용돈 몇 푼 받아쓰기도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지구셔야지 이게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이 편한데 이게 내 돈 들여놓고 나는 어디 한마디로 새빵 사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내 맘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감옥살이죠 뭐. 그래서 그러면 아드님하고 또 며느님하고 저기 손주들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인사는 잘하는데 그냥 인사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와서 뭐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은 며느님하고 아이고 어머님 혼자 적적하셨죠? 뭐 이렇게 어떻게 오늘 뭐 좀 많이 잘 지내셨습니까? 혹은 뭐 요 주위에 있는 할머님 아시는 분 있으면요 이렇게 놀러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혼자 이렇게 시간 보내시느라고 힘드셨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밥 먹고 나면 그냥 좀 있다가 이제는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뭐 거기 앉아 있으면 뭐예요? 거실에.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 또 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셨는데 자 운으로 봤을 때 조금 기운이 빠질 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다리 아프신 데 없고 관절이 튼튼하시니까 가능하면은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사별하셨던 뭐 이혼하셨던 요즘엔 황혼이혼도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적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나 딸이 와서 이렇게 모셔서 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갑니까? 돈이 있는 거 알고 같이 모신다고 그러죠. 돈이 없으면 모신다는 얘기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요즘은 효도 개념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어떤 돈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흔한 얘기를 알랑방구 뛰고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아들한테 돈 달라고 치는 상황도 안 되고 내 돈 다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집 사는데 보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떳떳하게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그 동네 할머니들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집이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모르셨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내가 본인 말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왜 이 돈 들고 이 아들 감옥방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며느리님한테 떳떳하게 아들한테 나 용돈 하루에 얼마씩 달라 해가지고 노인정에 좀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 이 84세인데도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한 70대 중반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외로움, 나이 드시면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들, 며느리, 이 손주, 손자 자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요즘엔 다 바빠가지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요. 돈이 있으면 그거를 꼭 쥐고 계셔야 돼. 그리고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작은 방이라도 내 방에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요즘에는 뭐 전화만 하면은 좋은 거 배달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3억 5천이 있으면 평생 사셨던 앞으로 100살까지 사셔도 그거 다 못 써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쓰였으면 동네에서 인심이라도 쓰였으면 얼마나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지루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사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큰 소리로 하세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 저기 노인정 가서 오늘 한턱 내야 되니까 돈 좀 오늘 특별히 몇 번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꾸 변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르신이 언제 돌아가시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84세인데 뭐 아직까지도 한 5, 6년 더 사실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유 무슨 얘기야 지금 난 내일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나서 아 근데 사주도 정확히 어느 정도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이분이 기본적인 자존심하고 이 카리스마 같은 거 리더십 있고 그래서 이 그런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디 의지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거 풀어보자고요. 자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제 신축 여기 보면은 신사년 갑오월 임진일 경자시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주인공이죠. 임수가 일간에 있고 자 요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살의 한 가지 이걸 우리가 괴강살이라는 괴강살. 괴강이라는 건 북두칠성에 있는 앞에 있는 별 4개를 내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요 별들 이걸 괴강살이라고 하는데 이 괴강살이 특히 여자 일주에 있으면은요 이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괴강살 특징이 이 괴강하고 이 백호 같은 살 기운이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경우는 굉장히 총명해. 그리고 엄격하고 또 용모도 반듯해요. 리더십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본인 의지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남편이거든요. 편관이 요 남편의 요 흙의 기질을 보면 이게 물 기운을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뜻한 흙이고 굉장히 온순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남편분을 이렇게 누르고 사는 그런 스타일 이런 경우 이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상태에서 요 토가 이 자를 옆에 있으면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이렇게 이게 왕지죠. 요렇게 되면은 여기 계수에 있는 이 진토에 진토가 이게 지금 토로 되어 있는데 이 토가 여기서 이제 관이잖아요. 이 편관이야 편관. 근데 여기 숨어 있는 기운이 을, 개, 무 이런 기운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죠. 요게 옆에 하고 이렇게 쉽게 해서 내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합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이 계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신자진 이렇게 상합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흙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이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흙의 지배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편재죠. 여기는 정재고. 그러면 자 이게 노년이니까 이 편재가 어찌 보면 좀 우락부락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다정한 맛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괴강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또 엄격하고 모든 걸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주인 이 가장 역할을 이 할머님이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서 합의돼 버리니까 물론 이제 괴강에서는 한쪽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합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년에 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75세 때 이제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 이혼하게 될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여자 사주에 괴강이 있으면요 남자가 힘을 못 패.
상황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주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들이 여기가, 요 글자가. 그러면 자, 수생목이니까 식신상관이죠. 이게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 자리. 아들 자리가, 자, 오에 안 들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12운성으로 보면은, 12운성으로 보면 갑목이 이 오를 만나면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사지라고 해요, 사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보이지만 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사지에 있다는 거예요, 사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임수가, 이 임수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수 자체가 내가 생을 해주잖아. 여기 자식이라고. 그런데 이 자식이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물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경금은 이걸 또 생을 해주죠. 이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생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지에 있으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주는 물만 마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이 엄마 돈 있는 걸 알고 계속 모시겠다. 이게 어머니 적적하고 힘드니까 모시겠다고 하면 그런 뭐 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자다운 어떤 그런 효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 아들이 뭘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3억 5천을 내가 돈을 가져야 된다는 뺏어야 된다는 어떤 그 집을 넓히려면 어머니가 더 좋을 일이 뭐 있어요. 돈 쓸 것도 없고 그 아들이 모신다고 방 하나 내주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요때 요 78대원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똑같은 또 이게 임수가 들어오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걸로만 인식하는데 요게 인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따뜻하고 인이 있으면 여기에 수도관 역할을 해요. 물을 빨아들이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여기 있는 이 물, 이거 여기에 그 다음 이 물 전부 다 어떻게 돼? 인목이 그걸 다 빨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작용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운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아들이 하는 얘기에서 바로 그냥 몇 번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뭔 얘기를 척하고 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운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요때 68대원에서는 신축에서 이 축이 진하고 만나서 신축 파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남편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그래서 이때 이혼이 했다는 거예요, 이혼. 이 황혼 이혼이죠, 75세면. 그렇게 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난 조습에서 보면요, 이렇게 한하고 조하면은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을 20년, 30년 있다 만나도 얼굴이 전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하고 조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한하고 나라는 경우 우리 음식이라고 했을 때 보관할 때 이 한하고는 이렇게 냉동에 들어가는 거죠. 얼음하는 거. 그다음에 요 조는 바짝 말린 거죠. 우리가 동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습기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죠. 항상 얼려 있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조하고 하는 경우만 딱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그 사람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초지일관이야. 변치를 안 해요. 내가 변치를 하니까 내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적으로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내 몸은 안 따라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조급한 경우도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고 조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님은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지금 크게 아픈 데가 없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70대 중반 정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84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주 구조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주인공이죠. 요게 인성이야, 인성. 이게 어머니 역할하는 거. 어머니가 강하죠. 실제로 여기가 이 인성 이게 여기 또 있잖아. 이런 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자식이고 요거는 이제 돈이요, 돈.
5하고 4하고 5가 요건 이제 관이에요. 관, 요 토. 요 남편 자리가 이 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흙이 이 물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흔들려요. 이 자리는 남편 자리가 맞는데 이게 여기 이 주인공 입장에서 이게 이제 편관이라고 해요. 그 편관은 편관 자체 이게 이제 만약에 이 괴강이 아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 편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냥 애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집안에 살림에 관심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모든 거 골치 아픈 거는 신경 안 쓰는 특징이 이 편관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정관은 어때요? 정관은 그야말로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게 특성이 있고 편관은 죄송합니다. 조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편관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일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그런 상태에서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질퍽질퍽한 물로 변해가지고 토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토가 없다. 사주에서 토가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목화와 금수 사이에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는데 토가 없으니까 항상 이 무토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괴강의 성질에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사람이 독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어떻게 해요? 지배 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 나이 먹어서 여기 옆에 있는 요 정제를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자본망에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긴장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사는 낙도 없고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이 전환하신 목적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시고 전환하신 거예요. 사실은 심심하지. 그런데 그 내가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목숨 생명을 얘기할 때 식신을 우리가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식신이 여기 식신이잖아요. 근데 이 식신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사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가 힘든 경우죠. 식신이.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84세면은 이 식신이 뭐 약하다고 그래서 식신이 약해서 자격력이 이 84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식신력 이걸로 봐서는 그 나이에 충분히 사실 만큼 사신 거잖아요. 84세면은.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식신 역할을 기본적으로 이 물을 많이 흡수받을 수 있지만 뿌리 내리기가 어렵죠. 이 사실 구조가. 이게 약간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건 토인데 여기에 지금 물기운이 이렇게 합으로 인해서 물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인성이니까 이 전부 다 이 자체가 다 물화됐다고 보시면 돼. 그 엄청난 물이 있는데 또 이 물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 토가 있어요. 토도 자 천간에는 뭐또 지지는 술도 이런 토가 있어야지 진토가 있어갖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건조한 흙이 있을 때 우리가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질퍽질퍽한 건데 물이 있으면 완전히 범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봐서는. 자, 그 상태에서 조금 이제 신사를 한번 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고 그러는데 공망은 어떤 작용력이 이제 반 정도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식신이죠? 그럼 여기 주인공 입장 이게 이 자식하고 인연이 저는 약하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도 이게 지금 재인데 재도 마찬가지죠. 재로 이렇게 되면 재가 이렇게 해서 재로 해서 누가 이렇게 처음에 보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재도 돈복도 없다는 거야. 돈이 있는데
내가 보관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 흔한 말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공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식신이 이걸 생해진다고 보통 그러죠. 목생화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완전 승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아까 이번 운에서 인목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물을 끌어들여서 이루어서 보낸다고 그랬죠. 간목으로. 그게 이게 완전히 지금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다음에 돈도 인연도 약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목숨별로 우리가 수성으로 봤을 때 이 목숨별 역할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100% 작용을 못하지만 한 50%만 작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건강하게 잘 사신 거예요. 수성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 사주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 우리 농경사에서는 자 부모 바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식이 성장해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일을 이렇게 이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모시게 되고 그때는 보통 60살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난 해에 한 바퀴 돌아서 60년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60살에 지금 옛날에 한마처럼 잔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70 먹어도 잔치 안 하죠. 80 먹어도 안 해요. 요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100살까지 살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경 안 써요. 그런 데는 이제. 그런데도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 자체를 여기 보면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조금 돈 좀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돈을 절대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합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잃고 내가 어떻게 가서 완전 전세 사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효자를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어울려서 옛날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뭐 재미도 있고 뭐 음식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셔서 드시는 음식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걸로 해서 내가 편안하게 정말 졸리면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누구 어떤 의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셔야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듣고 나서 어떤 그 순간적으로 아유 참 너무 힘드시겠다. 애들 학교 가고 남편, 며느리 다 직장에 일 나가잖아요. 그 완전 그 감옥방이죠 감옥방.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TV 켜놓고 하루 종일 보는 게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이 총명하고의 이 괴강을 가지신 분들이 엄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많이 알고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제 유튜브 보고 전화를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은 어차피 다 이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이제 그걸 아무리 뭐 얘기한데 자식한테 얘기한다고 그렇다고 집 팔고 3억 5천을 내주시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며느리한테 용돈을 얼마 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아니면 한 달치 용돈을 받으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에 가더라도 돈 써야지 이제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한 번이라도 더 친절하게 해주시잖아. 아유 저 할머니가 오시면 또 이번 달엔 또 뭘 좀 얻어먹겠네. 이런 마음이라도 들 수 있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돈을 조금 더 쓰시면 돼. 뭘 하든지 간에. 뭐 하다면 짜장면 시켜 드시든, 뭐 국수를 시켜 드시든, 뭘 하시면은, 기분 좋잖아, 내가. 이렇게 많은
그 같이 어울리는 친구분들을 이 밥 사주면은 그 얻어먹는 것보다 떳떳하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어르신, 이 할머님의 이 성격이 남한테 그렇게 뭐 추하게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갇혀 계시지 말고 요양원이 아니고 거기 양로원에 가셔가지고 그 재밌잖아요. 그 얘기 통하는 분들하고 뭐 아직도 정정하시니까 화투 쳐서 재미로 뭐 돈 내기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돼? 또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러면 또 하루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게 지내시라고. 예. 집에만 계시면 안 돼. 이제 그게 우울해져.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염려되는 게 뭐냐면 계속 그렇게 되시면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 걸려줘?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요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비참해져.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실천하세요. 그럼 이제 건강하시고 그러면 남은 행복 아직까지 이제 사시는 건 앞으로 5년 더 사셔야 되니까 재밌게 사셔야 돼.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5년 80세 오셨다고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주 즐겁게 재밌는 일 영화관도 한번 가시고 또 날 풀리면 이게 뭐 고궁도 한번 같이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멋지게 인생을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